음, 이제는 세 번째 단어 통계를 이제 보게 될 건데,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라는 이제 좀 생소한 단어를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확률 변수라는 내용부터 보시면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뭐 px는 x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뭐 확률 분포 뭐 대응 관계로 뭐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근데 뭐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갖다 드릴게요. 뭐냐면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질게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엄청 많을 거예요. 아니 뭐 엄청 많지 않지. 네 개네요. 자,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응되는 함수란 게 뭐냐면 확률 변수.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는 거예요.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숫자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상황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표본 공간 S에는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확률 변수 x의 값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죠. 그럼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어요. 세 번, 네 번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동전은 두 번밖에 안 던졌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대응되는 걸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앞면 두 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얘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되겠죠. 앞면이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게 확률 변수인 거야. 지금 대응을 시킨 거야. 근데 그때의 확률 변수 x가 0일지 1일지 2일지 그거에 따른 확률을 여기다가 써놨단 말이야. 4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앞면 나오는 거, 뒷면 나오는 거 얘가 4개 중에 한 번이니까 지금 요거의 확률 변수는 4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이가 뭐냐면 앞면이 두 번 나오는 확률은 4번 중에 한 번, 4분의 1.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그게 한 가지, 4분의 1. 근데 얘는 앞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요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기호로 쓰면은, 자, 확률 변수 x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있어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자, 아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따라가겠죠. 그래서 4분의 1.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는 요 경우랑 요 경우인데 요거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 자,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확률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확률 변수고 요거를 이제 기호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게 확률 변수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게 없다. 한 번이다. 두 번이다.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을 다음과 같이 체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를 보통 이제 x라고 쓰는데 대문자 x, y, z. 근데 여기 나타나는 거는 뭐 소문자로 나타낸다라는 뭐 자잘한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툭툭툭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툭툭 끊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값이 유한계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 같이 뭔가 셀 수 있는 그러니까 카운트가 가능한 것들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숫자로 툭툭툭 끊어지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냥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운동했을 때 턱걸이의 개수, 턱걸이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짝수가 나오는 횟수, 이거는 셀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키 있죠, 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키는요, 뭐 몇 센티미터부터 몇 센티미터, 몸무게도 아마 정해져 있겠죠. 근데 몸무게는 민감하니까, 뭐 키도 민감하지만 이거는 좀 최대 논란이죠. 자, 169.2cm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 170으로 인정하실 수 있어요? 인정 못 하시죠? 169.2는 그냥 169예요. 170대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럼 169.3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기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이 숫자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9.2는 그냥 169.2지 170으로 그냥 통일해 가지고 얘기해 주지 않다는 거죠. 170.3cm도 170이라 할 거예요. 이 0.3cm의 자존심 때문에 허락 못 할 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키나 몸무게, 어떤 연속적인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떤 숫자가 톡톡톡 끊어지는 경우는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아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들을요, 얘는 얼마를 갖고 얘는 얼마를 갖고 얘는 얼마를 가집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뭔가 함수로 표현하는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가 이제 표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건데, 아까 전에 문제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잠깐만 올려볼게요. 아까 한 개 동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x의 값이 0, 1, 2 톡톡 끊어지죠. 동전을 던지는데 0.4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이럴 때 이산 확률 변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표로 만들어 보면요, 확률 변수 x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에 따른 probability, 확률은 px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의 확률은 4분의 1, 1이었을 땐 2분의 1, 2였을 때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써놓고 여기에 합계는 이걸 다 더하면 1이 된다. 요렇게 만든 게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뭐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하면요, 뭐 그래프는 요즘 잘 쓰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확률 변수가 0, 1, 2라고 했을 때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래프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프보다는 표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확률 질량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 0, pi 1이라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확률은요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확률은 이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은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0과 1 사이에 다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확률을 다 더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결과값은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었는데, 자 구했어. 근데 1이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이 뭔가 실수를 하셨던가, 아니면 확률 변수 요 x를 잘못 잡을 몇 개가 빠졌을 거야.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해 보셔서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지만 이산 확률 변수를 충족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있는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요걸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 이상 확률 변수에서 0과 1, 0 이상 1 미만의 이하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0과 0 이상 1 이하니까 얘와 얘에 해당하는 확률 0이었을 때 확률과 1이었을 때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0이었을 때 확률은 얼마였어요? 4분의 1이었죠. 1이었을 때 확률은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죠. 얘네 둘이 더하면 4분의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 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야 뭐 0 또는 2 이렇게 나오면은 0이었을 때 확률과 2였을 때 확률을 더하면 된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요거랑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통계라고 있어요. 통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그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분산을 구하는 방법,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 분산을 구하는 방법,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우선 평균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면은, 평균을 원래 평균이라 하는데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대값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기대하다라는 게 expectatio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 글자 e를 써요. 그리고 요게 평균을 뜻하는 mean, m자라고 보통 쓰는데 뭐 이거는 이제 평균이라고 쓸 거고,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해요. variance FE. 확률 변수 X의 분산. 표준 편차는 우리가 그냥 시그마로 합시다. 예. 스펠링을 엄밀히 말씀드리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S의 그 그리스 문자, 그냥 시그마 소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평균은 E, 분산은 V, 표준 편차는 시그마. 그것이 한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쓰게 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은요, 공식이 평균 구하는 방법인데 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x1, p1, x2, p2, xn, pn.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 살짝 한번 보실까요? 여기 요거 표 한번 볼게요. 보였어요? 자, x1, p1 곱해요. x2, p2 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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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곱해요. 그럼 각각 곱한 그 숫자들 있죠? 그걸 싹 다 더하세요. 그럼 그게 평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에이씨,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뺐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편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차라는 거는요,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해요. 아,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료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평균이 뭐예요?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총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별량의 개수, 자료 5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15니까 얘는 얼마예요? 평균이 3인 걸 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편차를 구하고 싶어요. 편차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량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평균을 빼는 거를 편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1, 2, 3, 4가 별량이야. 근데 여기서 평균을 빼. 1 빼기 3, 2 빼기 3, 3 빼기 3, 4 빼기 3, 5 빼기 3. 지금 요게 편차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고요. 편차가 크면 평균보다 위에 있는 거고, 편차가 마이너스는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편차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토대로 해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분산이라는 거는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써드렸던 마2, 마1, 0, 1, 2 이걸 다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4, 1, 0, 1, 4 이걸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이니까 자료 개수 5개로 나누면 되겠죠. 얘가 분산이에요.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겠죠. 표준 편차는 뭐냐면, 줄여서 그냥 표편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으니까 분산이 작은데요. 실제로는 숫자가 엄청 커져요, 분산이. 그걸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 분산. 그러니까 그게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2 이렇게 두는 거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평균은 별량을 다 더한 거에서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분산은 일단 편차를 아셔야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하신 거에다 루트를 씌운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평균을 구할 줄 알아야 분산을 구할 수 있고요. 분산을 구할 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냥 요 정도의 개념으로만 한번 짚고 넘어가서 요걸로 분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x는 별량이라고 했어요. m은 평균이라고 했고요. 그럼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죠? 편차 제곱의 기대값. 제가 이거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의미를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요, 요걸 이제 쓱 전개를 하게 되면 뭐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요거의 제곱이 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항이랑 뒤에 거랑 곱한 거예요. 곱한 것들 싹 다 모아놓은 거고, 뒤에 거 요거, 그 다음에 뒤에 거. 이렇게 전개가 된 거야. 근데요, 우리 이거 위아래 이렇게 곱한 거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죠? 요거 평균이란 뜻이야. 그럼 평균은 제가 m으로 표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싹 다 m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P1부터 Pn까지 더한 거, 요거는 제가 별표 친 거 보이십니까? 이거 다 더하면 1이라 했죠. 요거 1이에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니까
요 앞에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거는 그건데 얘는 m으로 정리됐으니까 마이너스 2m제곱. 요거는 1 곱하니까 m제곱. 그럼 얘네 둘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m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x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 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확률 변수를 제곱을 때린 거.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파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여기 위에다가 확률 변수 이렇게 제곱을 쓰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P1, P2 뭐 이렇게 곱한 거니까 쓱 이렇게 곱한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확률 변수 x제곱에 대한 평균이라 해서 요거를 확률 변수 x제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m은 그냥 확률 변수 x의 평균인데 요거의 제곱이다. 그래서 분산은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뺐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 제곱을 뺀 게 분산이다. 이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기호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증명 딱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까지 외우시기는 필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 수식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표현 편차는 제가 말씀드렸죠? 루트 분산. 자, 그래서 요게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다. 이게 바로 이산 확률 변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제가 이걸 체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럼 1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어요. 툭툭툭 끊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산 확률 변수다. 자, 두 번째, 키라고 했죠. 키, 민감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 169.2나 170.2는요, 170으로 퉁칠 수 없어요. 서로 욕먹어요. 이거는 연속제니까 연속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 이 두 개는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해달라 했는데,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 0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0은 안 돼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부터 있어요? 1, 2, 3, 4, 5, 6 요렇게 확률 변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야구 선수가 4번 타석에 설 때 안타를 치는 횟수 못 칠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관념으로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320번은 한번 볼까요? 321번 봅시다. 320번은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빨간 공 4개랑 파란 공 2개. 얘네들이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3개를 뽑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확률 변수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문제마다 달라요. 빨간 공의 개수. 그럼 여기서 빨간 공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겠네요 라고 막연하게 쓰셨다가는 망해요. 왜요? 빨간 공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래서 문제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3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빨간 공을 뽑기 싫어도요, 파란 공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빨간색은 하나는 최소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제대로 안 읽으시면 아마 이런 함정에 걸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달라 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확률 구하는 방법 있죠. 확률 변수 x의 평균. 미안해요. 평균이 아니라 확률 변수 x가 갖고 있는 probability. 요거를
이제 식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x가 가질 수 있는 거는 1, 2, 3이야. 그러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공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6 콤비네이션 3인데 여러분들이 빨간색 공의 개수를 x라고 둘 거예요. 걔가 뽑은 개수를. 그럼 남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파란색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확률 변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빨간색 4개 중에서 x개를 뽑았어요. 라고 하면은 3개를 뽑는 거니까 그럼 남은 거 파란색 공 2개 중에서 3-x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 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콤비네이션 3-x. 그러니까 요거는 빨간 공을 뽑는 경우, 요거는 파란 공을 뽑는 경우,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확률 질량 함수인데 여기다가 단 확률 변수 x는 1, 2, 3 1, 2, 3을 가진다 했으니까 요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표는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확률 변수 x는 빨간 공이 하나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죠. 이거에 대한 합이고요. 자, 빨간 공이 1개 나온다. 그럼 x에다가 1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6 콤비네이션 3이니까 20 중에 4 곱하기 1 20분의 4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렇게. 그럼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4 콤비네이션 2는 얼마죠? 6이죠. 그리고 여기는 2. 그러면 5분의 3이죠. 이 약분해서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x가 3이야. 4 콤비네이션 3이니까 4고요. 2 콤비네이션 0이니까 1이네요. 5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를 만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1 나오죠? 그럼 나는 지금 계산 제대로 한 겁니다. 1이 안 나오거나 다른 숫자가 나오면요. 뭔가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거니까 그때 한번 고쳐보셔야 될 거예요. 자, 322번은요. 그냥 한번 해드릴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상수 a 값이 뭐냐? 그러니까 표를 누가 줬는데 여기 확률이 얼마인지는 내가 막연하게 몰라요. 근데 국룰 아시죠? 여기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를 다 더하면 얼마다?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a, 9분의 2, 3a 이걸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거니까 그럼 4a는 9분의 4니까 a는 9분의 1이에요. 이해되셨죠? 다 더하면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몰랐던 저 a, 3a의 숫자를 다 알아내셨어요. 그럼 미리 이렇게 바꿔놔요. 자, 넌 9분의 1, 이건 3 곱하니까 너는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자, x는 1 또는 2라고 했죠. 그럼 1에 해당하는 확률 9분의 2, 2에 해당하는 확률 3분의 1 요거 더하시는 거니까 9분의 2 더하기 3분의 1 하시면요 9분의 5인 걸 구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부터 1까지 구해달라 했었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요거 3분의 1, 9분의 1, 9분의 2 더해주시면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3분의 2 9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2인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좀만 집중할게요. 자, 진짜 중요한 게 여기에요. 323번 아까 기대값 expectation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m으로 표시하기로 했고 variation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요거를 구하는 건데 요거를 구하는 방식을 지금 여기 323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균 구할 거예요. 평균은 위아래 요렇게 곱해서 계산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8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8분의 3 위아래로 곱해서 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이 빨랐나? 그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요거 약분해서 2분의 3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4로 바꿀게요. 통분해야 되니까. 그럼 4분의 6, 3, 1, 1 더하니까 4분의 얼마 나와요? 11인 거 알 수 있겠죠? 얘가 평균이에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4분의 11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분산 구할 거예요.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분산 제가 공식 다시 써드릴게요.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을 제곱한 거를 빼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막 위에 막 뭐 x1의 뭐 제곱 그거 그냥 증명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따라오세요. 자, 여기 확률 변수 x 있죠? 여기 위에다가 x제곱이라 쓴 다음에 여기 1을 제곱하고 2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하고 4를 제곱한 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하는 거야.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1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8분의 1, 9 곱하기 4분의 1, 16 곱하기 8분의 3. 그걸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럼 4분의 1, 2분의 1, 4분의 9, 여기는 6이네요. 통분을 좀 해놓을게요. 4분의 2고요. 여기 4분의 24죠. 그러면 4분의 36이 나타나거든요. 맞죠? 그럼 4, 9, 36이라 써놓을게요. 얘가 바로 뭐냐면 확률 변수 x제곱 평균인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실제로 해야 될 계산은 뭐냐면요. 뭐 구해달라 했어요? 분산 구해달라 했죠. 분산은 확률 변수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주황색에서 구하셨던 요거 4분의 36 9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평균 1번에서 구하셨던 거 요거 4분의 11 보이십니까? 요거 제곱한 거를 뭐 하라고? 빼라는 거예요. 그럼 9 빼기 16분의 121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럼 제가 요거 계산하면 여기 16분의 23 나오네요. 얘가 바로 분산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내가 까먹었다 하시면요. 요거 뒤로 돌려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계산하는 거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준 편차가 뭐냐? 자, 뭐라 했어요? 루트 분산. 그러니까 루트 16분의 23이니까 루트 16은 4죠. 루트 23. 요게 답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이산 확률 변수 관련된 내용이 뒤에 또 있기는 해요. 일단은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좀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